네, 오늘 전투주를 쉬고 긴급 진단 코너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이분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겨우 모셨습니다. 침체 이 기로에 서 있는 국내 증시 그리고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관련된 부분들 과연 리세션이 올까? 관련된 부분들 좀 이분 모시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박석현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일단 우리은행 쪽으로 이제 옮기신 지는 이제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제 한 4개월 됐어요. 예, 좀 되셨네요. 예, 예. 제가 한번 워낙 TV라든지 이런 쪽을 매체를 잘 이제 출연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예, 예. 제가 이제 정보가 필요해서 그 너튜브에다가 이제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우리은행 채널에서만 좀 출연을 하신 것만 봤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한번 출연하셨는데 시장 좀 약간의 레벨 다운을 좀 예상을 하셨던 부분을 예, 좀 그렇습니다. 봤는데 예. 오늘 그래서 좀 제가 집요하게 한번 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일단 오늘 주제 자체가 과연 우리가 이 립세션 관련된 부분들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요거를 이제 큰 골조로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오늘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6월달 이제 FMC가 이제 또 진행이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에 6월달이지 않습니까? 예, 5월달 초에 이제 어린이날 전날이죠. 굉장히 저도 미국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다가 예. 다음 달에 또 급락을 바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했는데 저는 사실은 FMC 5월 FMC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청취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를 잡을 용의가 없어 보인다. 약간 이런 그런 예, 뉘앙스도 많이 느꼈거든요. 예, 예. 혹시 이번 FMC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일단 저도 그 어린이날이죠. 네. 딱 보고 생각보다는 시장 반응이 되게 좋아서 맞습니다. 네. 좋아서 일단 긍정적인 거로 봤는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그렇게 제가 보기는 그렇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도비시했다. 그러니까 좀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렇죠. 네. 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자회견에서 네. 50bp 그 다음 두 차례 회의에서 인상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일면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해졌으니까 네. 불확실성이 사라진 부분이 있지만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2번 연속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연준이 상당히 강하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가를 잡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라는 얘기는 다른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우선 물가를 잡겠다라는 얘기하고 이제 동일시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시장이 좀 충격을 받더라도 강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신호로 익힐 수가 있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일단 그 FOMC 회의 직후 하루 걸려서 이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좀 곱씹어 보면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서라도 연준이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물가가 잡혀지면 좋겠지만 만일 초기에 물가가 잡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는 조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부장님께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절차대로 밟았을 때 물가가 잡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렇죠. 맞지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또 뭔가 나올 수가 제스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조금 예. 유의하자는 말씀인 것 예, 같고요.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제가 추가적인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제 예. CPI, PPI 연달아서 예, 발표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발언을 이제 들었을 때 제가 인플레 잡을 용이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예, 부분이 예, 예. 너무 좀 이제 좀 제스처가 좀 애매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 이미 연준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번 달 데이터를 예, 맞습니다. 인플레 관련된 예, 예, 부분들.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최근에 또 뉴욕 공급망 지수도 꺾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bp로 확정하듯이 얘기했는데 CPI 이게 과연 인플레가 피크아웃이 이번에 나올지 예.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가는 뭐 피크아웃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상당히 높고 네. 아마 3월달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한 8.5% 네. 전년 동월 대비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가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는 최고치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이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될 4월달 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금 시장 예상치는 8.1 정도 예상이 네, 되고 맞습니다. 있고 이게 4월 달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발표될 5월 달, 6월 달 지표도 연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2, 4분기 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올라가는 폭이 최근 몇 년간 가장 컸기 때문에 네. 이게 기저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되면서 올해 2, 4분기는 자연스럽게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레벨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둔화가 됐을 때 한 7%대까지 떨어질 걸로 2, 3분기 중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준의 물가 관리 목표는 2%고요. 2%를 올해 뭐 당장 달성할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한 4, 5%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뜨려 놔야 내년도에 2% 정도를 회복하는 시나리오를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연준이 상당히 좀 빨리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연준이 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그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많이 그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은 7.4%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그렇죠. 높은 네. 거는 주택인데 네. 이게 한 33% 정도를 차지를 하고 네. 그리고 식품 가격이 그 에너지의 2배, 한 13.4% 네, 정도를 맞습니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곡물 가격도 계속 그쵸. 오르고 있어서 네. 밥상 물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 최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한 20% 정도 올랐고요. 렌트비, 그러니까 임대료도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수요 공급이 약간 지금 잘 맞지가 않아서 네.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지는 않더라도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물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문제가 해결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물가가 8%대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한 4, 5%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고려했을 때는 연준이 좀 빠르게 좀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어떤 연준 통화정책 하에서는 다소간의 다른 문제가 물가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네. 좀 묻힐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묻히는 대상에서 경기나 아니면 금융시장 혼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지난번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 달 전에 그 미국의 지금 현재 실질 가처분 소득이 꺾였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세후익도 꺾이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또 물가 잡힐 수 있다. 소비가 안 돼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뭐 립세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 그래서 관련된 부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미국부터 시작된 립세션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공포가 엄습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선호하고 있는 달러가 너무나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거의 코로나 팬데믹 수준 당시가 한 1280원? 이 정도 그렇죠.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달러 얘기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과연 지금 뭐 오늘도 외국인도 팔고 있거든요. 국내시 시장 계속 팔고 있는데 원달러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과연 원달러가 빠질 수 있는 뭔가 필요 충분 조건에 뭐가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네.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아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네. 많이 올랐다라는 것 빼고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 빼고는 네. 약세로 갈 만한 근거들이 지금 좀 약한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그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상당히 어렵고 잘 맞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달러를 강세로 이끌고 있는 요인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보다 긴축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강하다라는 거고 이게 앞으로 바뀔 거냐? 이거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연준보다 더 빨리 통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경기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성장 전면 하향 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덜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맞아요. 예, 가장 그 하향 조정이 많이 되는 나라가 지금 유럽 쪽인데 달러의 영향을 가장 미치는 통화가 유로화인 관계로 맞습니다. 인해서
이 유럽 쪽에 대한 어떤 문제가 계속 미국 경제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게 되면 네. 성장적인 측면에서도 달러 강세를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달러 강세를 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다른 하나는 미국이 6월부터는 또 이제 QT 양적 긴축까지 맞아. QT. 하게 되죠.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달러 강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강세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오히려 주식시장은 오히려 지금 약간 어떤 하락이 좀 방어되고 반등의 기미도 보이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한 103 정도 맞아요. 수준에서 거의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는 110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려 요인은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요 어떤 환경들이 달러 강세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말씀 주셨듯이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도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동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좀 뭐 교수님한테 대학교 교수님한테 듣는 시간 같아서 되게 저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달러 이 정도면 외국인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QT도 있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접근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상단이 한 그래도 1,300원대인데 그쵸. 여기가 이제 돌파 나오면은 진짜 뭔가 위기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달러가 뭐 어디까지 예측이 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부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언제까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올해 연말일지 가을일지 이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원달러 환율 1,250원 위에서는 오래 머문 기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율 레벨만 놓고 보면 거의 다 원화 약세가 진행이 다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이번 사이클이 좀 틀린 부분은 좀 과거하고 다른 부분은 인플레 사이클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틀린 부분이고 그리고 연준 통화 정책이 성장이나 이런 쪽에 어떤 고려를 하기보다는 인플레 사이클에 오직 초점이 맞춰져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하고 다른 부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1,250원 정도 위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거의 멈춰지는 쪽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실제 외국인들도 그 정도 레벨에서는 추가 매도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다른 부분은 인플레 사이클이 더해졌기 때문에 달러 강세하고 연동이 돼서 원화가 생각보다는 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갈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거보다는 이걸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일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이 돌아서야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통화 정책 기조를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추겠다라는 어떤 톤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이게 돌아설 수 있고요. 실제로 2018년도 12월 달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주면서 금리도 하락하고 환율도 바뀌고 하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어야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중립금리가 일단 월가에서 2.5%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달러 강세 구간이 유지됐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돌아서는 패턴이라든지 연준에서 이 태도가 변하는 또는 중립금리가 도달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강세를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제 조금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저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너무 많이 받고 2,600 언더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 영향 때문에 좀 레벨 다운이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부터 해서 2,500 중반 한번 깨졌다가 지금 약간 좀 2,600에서 저항받고 좀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답답하실 거고 싸다고 해서 샀는데 물렸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데이터상과 현재를 좀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고평가 저평가 이제 논할 때 PER 지표를 많이 쓰니까 PER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은 9.5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주가 수익 배율이죠. 9.5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10년 평균 값이 한 10.1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평균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고요. 장기 평균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지금 정도에서는 주식을 사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무리한 접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 기간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아. 당장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PBR 레벨도 지금 어제의 종가 기준으로 0.94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그 저평가가 더 심화될지 네. 또는 저평가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그 포인트가 될 텐데, 생각보다는 저평가 국면을 탈출하는데 조금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관련된 트리거라고 하죠. 일단 촉매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이 태도를 바꿔줘야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뭐 6월 달에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은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유력한 시점은 아무래도 8월 달, 9월 달, 8월 달에 이렇게 잭슨홀 회의가 있고, 네,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을 일단 1차적인 어떤 대상 시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달러도 비슷하게 이제 맞습니다. 한 예, 예. 3분기 정도 들어갈 때쯤, 3분기 예, 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쯤에 뭔가 스탠스가 변화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제 뭐 V자 바뀌지 반등이 않을까. 아니더라도 예, 맞습니다. 좀 U자형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고 오지했어요,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ETF가 미국 시장에서 상장됐다, 출시됐다. 예, 예. 뭐 차트 한번 보니까 한 4일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통상 이제 뭔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 이제 립세션 플러스 고인플레이다 보니까 그죠. 예. 이러면은 이제 뭐 증시 자체도 워낙 뭐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뭔가 증시 바닥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또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쵸. 그 관련된 부분도 한번 스태그플레이션 ETF는 또 어떤 상품인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출시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물가 연동 채권. 네. 그러니까 물가채라고 얘기를 그쵸.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를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채권이 설계돼 있는 거고요. 국채입니다, 국채. 네. 그리고 이거하고 뭐 부동산, 그다음에 원자재로 네. 구성된 게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 ETF라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게 상장이 됐다라는 돼 있는 된 거고요.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거의 발생하지가 않아요. 1970년대인가 맞습니다. 그때 예,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때 74년도, 예, 75년도 그때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역발상적 측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이 요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저점이 아닌가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1년, 2년 후에 놓고 이제 과거 시장을 분석하게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ETF라는 게 뉴욕에서 나왔는데 그때가 역사책처럼, 저점이었더라. 네. 예, 분명히 그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네. 뭐 1, 2년, 2, 3년 후에 우리가 현재 시점을 이렇게 도로 놓고 봤을 때 네. 그래프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보는 그래프는 한 6개월이 되게 짧아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 시점에서 6개월을 기다리고 지금 투자하시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네, 되게 맞습니다. 짧아 보이지만 지금 되게 길어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한 20% 정도, 30% 정도 손실이 나신 어떤 투자 쪽에서는 네. 향후에 6개월을 더 기다리라고 하면 답답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저점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기간적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이 시각을 바꿀 것이냐. 네.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적 평균 밑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싸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좀 더 싸질 수 있고 그 폭이 한 10에서 15%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만큼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무시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시간적 여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추가 조정 가능성의 위험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에서 좀 아이디어가 얻은 게 예전에 그 작년에 NFT 뭐 P2E 게임주에서 메타버스 ETF를 미국에서 원래 3월달에 출시하고 더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열풍 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 ETF 출시했을 때 한 2, 3개월 랠리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바닥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6개월이라는 구간 자체가 워낙 또 어찌 보면은 정리시 투자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금 여기서 레벨 다운 될 수 있지만 예. 미국장도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들어도 될까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만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오늘 또 어렵게 모신 자리 또 오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